자, 그럼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입니다. 임시국회 첫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이런 거 3대 특검법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취재 결과 좀 네, 지금 오후 듣겠습니다. 2시에 본회의를 열게 되면은 네. 아마 민주당에서 뭐 다수 의석이니까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 오늘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되면은 아마 대통령께서 뭐 저 사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특검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바로 특검 정국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를 시켰지 않느냐.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나 또 개딸분들이래. 개딸들은 저 미안합니다. 네. 제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개딸들은 알겠어요. 정말 오늘 너무하시네. 개딸들은 저거 속 시원해가지고 네, 저거 진짜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 했던 네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이제 화를 돋구었는데 이제는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네. 통과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찌라시들을 보게 되면요. 네. 가장 무서운 게 지금 내란 특검이거든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제 군부와 그때 야. 당시에 내각 강요들 전체 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 그날 계엄 해제 투표하러 가지 않았던 의원들 모두 다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금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굉장히 무서운 지금 저 법안이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통과가 돼서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네네. 그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계엄 해제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의 그 18명 빼고 나머지 의원들 네. 거의 90명 의원들이 다 저기에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시에 네네. 예정인 의사 일정 해갖고 이제 요게 네. 커뮤니티에 돌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쭉 있어요. 1번 뭐 저거 검사 징계법, 네. 2번 최상병 특검, 3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4번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국정농단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네. 난리 났어요. 야, 근데 우리나라 이제 특검만 하겠네요. 다 조용해. 근데 중요한 거는 저 특검 중에 안 해야 될 특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도 특검해야 되고 당연히 다 그거는 특검해야 될 맞아요. 내용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받았으면 네. 아주 좀 쉽게도 갈 수 있는 일인데 맞습니다. 네. 제대로 혼이 네.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정권을 괴멸시키는 사람 그게 응당한 맞아요.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네. 그럼 저게 안 할 게 뭐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할 말은 없어. 역설적으로 지금 보면은 네. 만약 그때 작년 12월 7일 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서 받았다면은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의혹은 해소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그 서울구치소로 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렇죠. 좀 그렇게 됐을 상황인데 지금 완전 전세가 역전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요. 1번 검사 징계안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섬뜩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내란 특검법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거기서 걱정이 너무 돼요. 왜냐면은 거기에 출동했던 그때 그 군인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무슨 죄예요? 저는 그분들이 진짜로 피해가 갈까봐 그게 가장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로. 피해 가겠지. 네, 진짜 피해 너무 가겠지. 안타까워요. 네. 진짜로. 지금도 비겁하게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 지마 살겠다고. 네. 지만 어?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해 받겠지. 제대로 조사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요렇다. 오늘 2시니까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요렇다. 요런 상황이다. 네, 세상이 바뀌었네요. 네, 세상이 바뀌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재판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되나요? 취재 결과는 어떨까요, 기자님? 네, 지금 이제 네. 84조 네. 우리 이제 헌법 헌법 84조 내란과 외란에 준하지 않은 죄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논란이 되는 게 기존에 받던 재판도 중지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학자들
별로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에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해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가깝게 이제 16일 날이죠. 이달 16일 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네네. 공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인지 지금 궁금해지고 있고 일단 오늘까지는 그 법안에 대해서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걸 학자들끼리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재판을 받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전에 국민의힘에서 좀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 맞습니다. 일이죠. 네. 근데 네. 그것도 못한 거죠, 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인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 네. 저는 이 지금 재판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지금 여론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대선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맞아요. 것은 네. 바로 이런 시도 때문에 자신에게 달려있는 사법적인 리스크를 사법부의 인위적인 통제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네. 이재명과 민주당의 시도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거부감, 맞아요. 그렇죠.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무슨 무리한 입법을 통해서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 재판 저 위험을 털어버리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것은 그 비상계엄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져오는 자폭 무리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진짜 높아요. 63.9%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또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네. 이게 지금 이재명 취임 전에 지금 출구조사했던 부분이거든요. 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에 지금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민들도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두고 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재판을 계속한다고 쳤을 때 네. 과연 고등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을 때릴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감히 그럴 만한 판사가 있겠느냐. 그치. 네. 지금 취임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된 대통령에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는다든가 이런 걸로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주면서 다른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조율해서 주고받는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네. 정치적으로 뭔가가 좀 오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정당 안에서, 당내 안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당끼리도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네, 맞아요. 참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예. 오늘 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네. 네네. 대북 송금 그래요. 대법 네. 확정 났어요. 이게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맞아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3심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또 국민들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 부지사가 네. 불법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재명은 계속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딱 몰랐으니까 무능이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메시지를 네,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감독님.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전담 마커예요. 예.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제 글을 올렸는데 오늘 조폭 출신 업자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 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함이니 억울하니 하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거, 예, 지금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네. 500만 불은 어떤 북한의 스마트팜 농장을 짓는 것이었고 300만 불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하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는 부분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 일에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일절 근데 이게 참 근데 어떻게 또 이 법적인 연관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 저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검찰도 정말
진짜 하와이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다시 검사로 임명해서 한번 탈탈 한번 틀어봐라. 이렇게 참 이게 또 특별검사라도 무슨 소리야? 임명해보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홍준표.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상 그랬거든요. 네네. 왜 이재명 저렇게 범죄 많은데 못 잡느냐고 했으니까 그 양반도 못 이분을 믿어요. 특별검사로 좀 해서 임명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정말. 그 양반 검사 그만두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해도 네.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뭘 그래, 제대로 할 수 맞아요. 있겠습니까? 기자님, X.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어. 본인이 보균자라서 안 돼요. 뭘 할 수가 보균자라서 없어. 안 돼요. 맞아요. 보균자야 네. 뭘 할 수가 없어요. 큰일 지금 났습니다. 우리 지금, 턱정 예. 기자님 네. 실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저도 이제 네. 워낙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네. 네, 네. 마음이 지금 진짜. 보면요, 저렇게 메시지 내고, 지금 보면은 대선 이제 치르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는 한 명밖에 안 냈어요. 그렇죠.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였습니까? 지금 당대표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지금 메시지는 명확하게 내고 힘이 실리는 메시지는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지금 당의 얼굴이 누군가요, 도대체가? 그래서 더 매를 키웠나 봐. 자격지심으로. 아니, 이제 또 이렇게 또 봐야죠. 난 그렇게 보여요. 한동훈 전 대표가 메시지 내니까. 네, 네. 언론에서 받아주고 뭐 그러지 다른 사람은 메시지 내도 다 그러니까요. 묻히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렇죠. 거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영향력을 봐도 파급력을 봐도 네. 그리고 뭐 제대로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래서 더 죽이고 싶겠지. 아, 딱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진짜. 않는다. 뭐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못 뭐 봤다. 수없이 우리 뉴스엔젤에서 얘기합니다만은 네.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네. 그 명나라에 대한 우리 야당의 공격해오는 그 압박을 네. 과연 대받아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음.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이재명 우리 명나라 얘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2일차입니다. 네, 2일차네. 그죠? 네. 예, 일단 첫 인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 타자로 이분 얘기를 좀 할까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이 총리 기용이 지금 됐잖아요. 예, 네, 근데 네. 이분은 사실 이제 어제 그 이분의 소식이 들리고 나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좀 봤더니 당내에서도 그렇고 예, 인사들의 얘기는 어쨌든 이거는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당 네. 으로 타겟팅한 그냥 그러니까 칼을 쓰는 거다. 요렇게 다 좀 네.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더라고요. 이거 네. 취재는 어떠세요? 취재 네, 결과는? 이분의 이제 인생을 보면은 네.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분의 형님이 계십니다. 김웅이라는 아이, 그렇죠. 그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고 촛불 행동 시민연대 대표를 하면서 네. 이분이 엄청난 시민 사회에서는 굉장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덕분에 이제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나서 30대 초반에 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이 되어서 영등포에서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재선을 하고 나서 이분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2002년도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서울시장에 맞붙어서 거기에서 짐으로써 이분이 이제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정치 생명이 다하는가 시작이 됩니다. 정치 네네. 생명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00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월드컵 일어나면서 정몽준 후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정몽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김민세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김민석, 이철 여러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정몽준 후보에 가서 단일화를 했는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 양반이 그때부터 이제 낭인의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알기로는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이제 해서 추징금도 받고 네. 이런 낭인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추미애 의원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는 김웅 자기 형님 덕분에 네. 소생을 하게 됩니다.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로 있는 그 순간에 돌아와서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해서 네. 20대 때 국회의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네. 미래를 잘 본 거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삼육이 된 거예요. 그 나이가 이제 같은 이제 연배이기 때문에 같이 되어서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는 김민석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 만들기 위해서 네네.
이재명 대표가 왜 김민석은 지지율이 그렇게 없어라고 하는 그렇죠. 바람에 이분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은 네네. 두 가지입니다. 음. 하나는 민주화 운동 경험이 없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학벌에 있어가지고 뒤처졌다는 것. 두 가지였는데 정상적인 학교를 나왔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분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방패막이 되어준 거죠. 수족같이. 네, 네. 입에 혀가 그렇습니다. 사실. 맞아요. 모든 맞아요. 문제에서 이 선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지금 대통령이 되기까지 입안이 혀같이 굴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앞장선 것이 무엇이냐? 계엄이었습니다. 계엄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을 알았고 레이더가 내란 걸었죠. 세력을 종결해야 된다는 네. 부분에서 앞장설 사람이 김민석이다 네. 해서 국무총리로 시켰다. 이것이 지금 정가에 나도는 설입니다. 이지다람쥐. 네. 이거 안 될 거예요. 이거 안 될 거예요, 지금. 아니, 티켓 난 돼야 되는데. 재밌게 들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으면 안 끊어. 알겠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네. 귀엽다. 거의 이거는 뭐 저를 위해서 공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귀엽잖아. 나 이거 지금 레이저 쐈어요. 레이저 아니, 쐈어요. 길어도 재밌으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약간 편파적이야. 아, 그게 친윤 아닙니다. 같아, 친윤 같아. 제 전용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아니. 지금 그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김민석을 선택했다. 네네. 예, 예. 그러니까 홍준표 일단은 지금 김민석 씨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네. 전략통이고 굉장히 전술적으로 강하고 또 투쟁적인 삶을 살았고 이런 부분이집니다만은 또 이재명이를 구하는데 가장 앞장섰죠. 네, 그건 맞죠. 맞습니다. 그런 네. 것은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국정 운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적합자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네. 이 김민석을 지금 기용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실용적인 스타일을 일단 보여줬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국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수인계 시절이 없잖아요. 기간이 인수위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예, 그럴 때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을 맞춰온 사람을 바로 투입을 시켜가지고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겠다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농공 행상을 확실하게 하겠다. 지금까지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충성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보답을 드립니다. 확실하죠. 예, 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자리와 이런 것으로 그게 보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또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아요. 뭐 내가 나는 그 민주당 정권이니까 영남 인사를 쓰겠다는 둥 뭐 보수 색깔이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둥 이렇게 가지고 보여주기식을 하는 것보다는 실용적인 통치로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명 행사 시킨 거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눈치는 안 봐요. 그렇죠. 네. 그렇게 깔끔해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에 세력이 없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네, 그렇죠. 민주당을 장악하게 된 게 뭡니까? 네, 맞아요. 결국에는 줄 거 줄고 확실하게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거보다 가장 충격이었던 거는 안기령이 부대변인을 받았다. 뭐라 그랬습니까? 안기령이? 아 그렇게 됐어요? 안기령 네. 대변인 됐습니까? 부대변인 받았는데요. 차은우보다 잘생긴 게 예. 이재명이다. 그게 이렇게 보답을 해준다니까. 확실하게 보답을 줍니다. 아니 사람 나한테 충성하면. 예. 아니 근데 뭐 이재명 씨가 인사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늘 참모들한테 취재해 보면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충성도. 네. 그리고 충성도란 것은 아까 자기한테 하면 갖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참모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것이 좀 말이 길어질지 모르는데, 일단 들고 있을게요. 예, 우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과사를 굉장히 분별한다고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자랑 삼아 그렇죠. 얘기하면 음. 저쪽 캠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쪽 캠프라면 이재명. 그렇죠. 네. 저쪽 캠프에서는 어떤 또 반복해가 얘기하네. 내가 먼저 들고. 네, 저쪽 캠프에서는. 캠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동훈이가 태어날 때부터 잘난 집에 태어나가지고 있는 집에 태어났는데 없는 게 없잖아. 두 번째, 그게 또 머리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폼나게 다녔고 검사하면서 남들한테 신세 질 게 없었잖아. 아쉬운 소리 안 한다.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할 게 없다. 네네네.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쉽게 없는 사람이 없을 때 내보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얘기가, 너 어릴 때 축구 배고플 때 가진 자가 눈깔 사탕 2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 얻어먹으려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 아이가?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지. 그러길래 내가 웃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아, 비겁하다. 나도 그렇다. 나도 옛날에 쫄병 때 크림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보초 대신 써줬는데, 네. 그러니까 배경이 다르다. 배경이 다르다. 공사를 구별하는 거는 맞지만도, 이재명과 한동훈의 철학적인 관념은, 인생의 철학적인 관념은 네. 공과 사를 보는 관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달라. 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 그것도 이해가 된다. 근데 동의는 어. 할 수 없어요. 그렇지. 네, 동의는 할 수 공과 없어요. 사를 분명히 구별하는 거는 대통령으로 무지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재명이가 그 챙기는 부분은 자기의 성장 배경하고도 같아. 네. 왜? 내가 어려울 때 챙겨준 사람, 내가 챙겨야지. 근데 과연 이재명 어. 대통령이 정계에 들어와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러니까 뭐 삶의 배경에서 체화돼서 만들어진 그 배경이 과연 늘 정의로웠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면 네, 제가 네. 질문하니까 늘 아까도 정의로웠을까? 얘기하는 것처럼 첫 네. 번째 능력, 음, 두 번째는 충성. 네. 이걸 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렇죠. 가치관이고 그들의 주장이죠. 성장 배경을 이해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 그런 네, 얘기를 네, 하더라. 그런 얘기를 얘기도 대신하겠습니다. 그들의 얘기죠. 그럼, 네, 그들의 그거를 얘기.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공사 구별에 내가 자랑을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 이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서는 사람을 키우지도 않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데 기여한 사람들한테 갖다가 쓰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줄 알고 그럼.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답을 할 줄 모른다는 불만을 3년 내내 솔직히 그건 계속 맞아요. 들었잖아요. 많이 늘렸어요.